자, CS 베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CS 베어링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까지 쭉쭉 치고 올라 들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풍력 대표 기업인 CS 윈드. 자, 이 CS 윈드의 자회사고요. 풍력 발전용 부품, 자, 풍력 발전용 베어링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모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 모 회사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가 지금 워낙에 개판 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인데 반해서, 안타깝게도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이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간에 천억대 매출이었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풍력을 완전 백풍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자까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돼서 이제 올해 내년은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모 회사인 CS 윈드가 지금 계속해서 눌려져 있고 풍력이 시장에서 조금 한켠으로 밀려 나가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시세를 못 보이는 이런 상태였었는데요. 워낙에 낮은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이제 실적 개선 전망 이거 가지고 지금 들어올리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CS 윈드하고는 조금 지금 주가 차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눌려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눌려지질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이었었는데, 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 정책 에너지 고속도로 이쪽하고 맞물려서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몰려가지고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 태평양 최대 재생 에너지기업은 비나그룹, 이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룹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랙록 그룹의 손자 회사인 여기에서 한국 재생 에너지 이쪽에 20조를 투자를 하겠다. AI 인프라에다가 20조를 투자하겠다. 큰 게 나왔죠? 그래서 크게 나오면서 이거 이제 여기다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 아래쪽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는 경남 통영태전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이런 데다가 20조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투자 의향서를 정부에다 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대부분은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요와 관련해서 관련 사업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주 이런 식으로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풍력에서 단연 압도적인 기업들이니까요. 통영에서도 요게 이 CS 베어링 역시 마찬가지 요쪽에서 경남 통영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당연히 있죠. 웬만한 건 CS 그룹과 CS 윈드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요게 모두 다 갖춘 국내 유일의 해상 행품. 현재 이 모 회사 CS 윈드가 풍력 분야 이쪽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기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아시다시피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관련 쪽에서 원전 쪽으로 모든 시세가 집중이 되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 풍력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지금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죠. 이런 지수가 3,900까지 들어오는 이런 흐름에서도 완전히 버림받고 있는 종목. 근데 이게 CS 윈드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거든요. 실적 나쁜 거 없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배 이상 올라 들어왔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낫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도 이게 전혀 못 올라요. 시장 관심에서 완전 소외된 거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중간중간 간간히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올라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재생 에너지 쪽 정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중간 한번 올라 들어왔다 여기서 지금 비실 오르라 이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CS 밴드는 PR이 7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개선돼서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쪽에 PR 수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못 올라 들어갔죠. 이건 따라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CS 윈드보다는 훨씬 더 매물 부담이 없고 압박 부담이 덜한 CS 베어링 쪽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당겨주는 데는 CS 베어링, CS 윈드 같은 기업은 CS 윈드는요, 이거 개인들만 붙어가지고 당기기는 좀 버거운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2조나 되고요. 2조나 되는 이 시가총액이 되는 기업에 지금 이렇게 세로 팔거든요.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우리 기관들, 나리들, 모멘텀 없는 종목은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때려 팔고, 외국인들도 같이 때려 팔았고요. 어느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좀 커버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거 당겨서 올리려 그러면 매물 부담을 다 뚫고 넘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2주짜리 종목. 그러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나 그러면 이 CS 베어링은 CS 베어링의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21% 급등해서 2천억이에요. 오늘 급등하기 전엔 2천억도 채 안 되는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관이 뭐 눈치챈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지금 40만 주를 어저께 샀었죠? 40만 주. 내내 소 닭 보듯이 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이런 종목을 기관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벌써 40만 주를 벌써 질러놨습니다. 여기. 요게 지금 요 블럭딜 가능성이 있네요. 전체 거래량이 지금 47만 주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만 주를 질렀다라고 하면 블럭딜 가능성이 있죠? 47만 주에서 개인이 43만 주, 총 거래량이 47만 주인데 43만 주를 샀다? 블럭딜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거 감안을 한다고 보더라도요. 요 케이스라 그러면 요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다 매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희한한 지금 나오고 있죠. 개인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 다 매도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만 여기 이 화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이라든가 요런 쪽에서 사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 중에서 투신이 42만 주.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잡혀 들어와 있고요. 자, 요런 케이스라 그러면 요 정도 종목 수준에 요 정도 매도라 그러면야, 이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볍게 뚫고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힘만으로도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벽 하나를 장중 분석 중에 중요한 벽 하나를 지금 뚫고 넘어 들어갔죠. 자, 요렇게 들어가면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풍력이라든가 여기 태양광이라든가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 너무 못 오른 감들이 있고 이러다 또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잘 보시죠. 여러분 이 이슈 같은 경우에 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됐었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 뉴스를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 자 이재명 정부 드라이브 뭐 이런 얘기들 그 전에 이제 풍력에서도 나왔었고요. 지금 오늘 뉴스 이게 다시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요. 에너지 고속도로, 해상풍력, 수소, ESS 등과 함께 에너지 고속코스의 핵심 부품주, 요게 이제 더욱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 쭉쭉 치고 나온 거 흐름 보셨을 겁니다. 요 에너지 고속도로 이쪽에서 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쭉쭉쭉쭉 치고 들어가면서 이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도 쭉 치고 빠져나오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해져 가지고 결국에 앞서서 잠깐 지난 봄에 정부 정책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것 같은 요런 시세들을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하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뒤돌아 들어가 보면 자,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우선 실적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 보이죠? 앞에서 이미 실적은 벌써 개선되고 있었어요. 작년도 6월 달에 작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억밖에 안 됐었는데요. 248억에 8억.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320억에 28억 벌써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 나오고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지금 사실상 뭐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적자 들어갔다 올라 들어간 거 이거밖에. 거의 개선이 안 된 부분 여기에서 다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못 올랐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뭐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죠? 뭐가 핵심이에요? 못 올랐다. 자, 어제 오늘 들어왔던 유화 업종 같은 경우 유화 모험 볼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모듈은 대표적인 종목 섹터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합쳐가지고 가장 똥망인 섹터의 대표 유화 아닙니까? 골드케미칼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이쪽 분야로 에너지 분야 쪽과 에너지 관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못 오른 거 풍력 태양광, 그 중에서도 풍력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전에 그렇게 잡아당기고 위치라도 지키고 있죠. 오시아이 홀딩 가서 올라 들어가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이 최하거든요. 이거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아까 하나솔루션하고도 비교해드렸지 않습니까? 최하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싼 맛에 들어오는 수급 요것만으로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CS는 1차적으로 이제 오늘 갈 만큼은 올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눌려서 다시 차익 실현 나면서 빡후 빽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되돌아 내려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아래쪽으로 되돌아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뭐 요 정도 수준 7,500원대 정도 되겠네요. 7,500원대 요 정도까지 살짝 오늘 남은 시간에건 혹은 내일 살짝 눌려서 내려오는 경우 요 정도라 그러면 요 정도에서 밀려 들어왔다가 돌아 나가는 흐름이라 그러면 붙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수급이 상황이 조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제 수급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쭉 잡아서 끌어올려도 뭐 이상한 거는 없어요. 너무 못 올랐으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쭉 잡아오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일단 대기에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직선형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추가해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매수 대기로 살펴보시고 기존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뭐 물려있는 상태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좀 더 바로 팔지 마시고요. 좀 더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는 자리까지 보유로 이어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24명의 실전투자 최고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2명 있고요. 저 화면에도 보이죠? 윤서석 코인이 2명 있고 그리고 주식이 22명이에요.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이제 막 주식 투자하신 여러분들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만 이렇게 연락에 쳐다볼 거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씩 있을 필요가 없죠. 혼자 해도 되고 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전문가 24명씩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전문가들의 특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게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있고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분도 있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은 이 코스피 대형 우량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필명이 코끼리 아저씨 모양이에요. 대형 우량주 덩치 큰 자 이런 거 그런가 하면 또 이 소형 우량주 아까 이거 바로 직전에 분석을 했던 제형 솔루텍 같은 종목들 이렇게 가볍게 휙휙 날아가는 요런 쪽 종목들을 요런 개별 급등주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도 있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재료주 매매를 하는 분도 있고 테마주 매매를 기똥차게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급소 매매 잘하는 신분도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것저것 전부 다 자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건 꾸준히 수익을 계속 내주는 이런 주식 강자님 같은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 스타일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천재투자팁에서 시장 움직이는 방향들 주도주 방향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 없죠. 그러니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백상어 이분이 주특기가 뭐냐 어떤 형식의 매매를 잘하는 이런 거 분류를 해둔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딱 잡아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 쪽에서 중심을 해가지고 매매 이렇게 리딩 나오는 거 따라서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분야별 특기들 섹터 특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전문가 잘하는 전문가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내용들 살펴보면서 반도체에도 배우고 그리고 반도체에 어떤 종목들이 탑라인에 있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후발주고 어떤 종목들이 짜바리 종목들인지 이런 것도 구분들을 좀 해나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돈도 벌고 꽉먹고 알먹고 다 되는 거죠. 자, 전체 투자비 잘 활용하셔서 그때 이제 나온 재료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때 뭐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